경주 김유신 장군 묘를 찾아갑니다. 주차장에서 1분 정도 걸으면 바로 도착합니다. 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하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맞아요. 그럼 이순신은 언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면 1592년, 16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50년 전 분이에요. 그럼 이순신이 없어, 지금. 이순신이 없는 상태야. 조선시대예요. 제일 유명한 장군은 누구겠어요? 그게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그러니까 이순신 전에는 우리가 이순신을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김유신을 생각한 거예요. 김유신을 그 정도로 높이 받들었다고요. 삼국사기란 역사책 누가 썼다고요? 김유신이 안 썼어. 삼국사기 누가 썼어? 김부식이 썼다고. 김부식이 썼는데 삼국사기를 쓸 때 1년에 뭐 2년에 뭐 이렇게 연표를 쭉 쓴 다음에 임금님이 누구 임금님을 쭉 정리해요. 그 다음에 열전이 있어요. 열전이 뭐냐면 임금 아닌 인물을 정리를 해요. 삼국사기 50명의 인물을 정리하거든요. 삼국시대 유명한 인물 50명, 뭐 개백이네, 김유신이네, 뭐 박재상이네, 영계소문이네, 을지문덕 이런 사람을 정리를 50명. 그 50명을 10권에 정리를 하는데 3권이 김유신이에요. 10권 책 중에 3권이 김유신이니까 김유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김유신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급 대우를 받았다. 라고 지금은 대우를 많이 못 받아요. 어느 정도 못 받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역사 인물 중에 최고로 나쁜 놈은 김유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외세를 빌려가지고 통일했다 이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세하고 협력한 놈은 다 나쁜 놈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고구려 땅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김유신의 죄는 씻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잠수함이나 군함 같은 데 장군들 이름 넣잖아요. 장보고화, 뭐 장영실호 막 이런 이름 넣잖아요. 근데 김유신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끼리 싸웠다고 해가지고 김유신 이름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정작 500년 전엔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약간 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대우를 못 받으신 분이 요분이. 그 어떤 분이냐면은 김유신은 삼국시대 장군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왕자예요.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왕 할아버지는 왕이야, 왕. 금강가야 왕이야, 왕. 왕인데 신라한테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가지고 왕자들 3명 데리고 신라 임금한테 고개를 숙여요. 그때 왕자 하나가 김무력. 김유신의 할아버지인데 김무력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움마다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김유신 가문이 신라 안에서도 이렇게 커요. 비록 금강가야 폐족이지만은 이렇게 큰다고. 그리고 김유신 자체도 화랑으로 들어가가지고 화랑 대표가 되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유신 하면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에 보면 김유신 뭐라고 나와요? 말목잘은 김유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잘 알죠. 엄마가 야 너는 할아버지가 가야의 임금이었어. 너 이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돼.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머니 만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말을 타고 딱 가고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그 여자 있는 집으로 쫙 가버린 거야. 그래서 김유신이 내려가지고 내가 어머니와 약속했는데 이런 모습만 하면서 말의 목을 베버렸잖아요. 마치 아이폰 좋은 게 있는데 엄마가 게임하지 말아요. 게임 안 하기로 했어. 근데 또 손이 게임기에 가요. 그러니까 세수대에 물 받아놓고 아이폰 물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대단한 결심이야. 여러분 아이폰 포기할 수 있어? 없잖아. 근데 김유신은 최고로 좋은 말의 목을 베고 내가 절대 여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청관녀라 그러거든요. 그 여자는 우리 유신공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된대, 스님이. 김유신의 이야기, 너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래? 아니지. 50견이 있어, 혹시. 자꾸 들길래. 김유신은 미안하다. 이제부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니, 삼국사기 3권이나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식도 9명 있대. 근데 그 자식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들 중에 원술이 있는데 원술이 화랑이면 임전 무태해갖고 전쟁에 나가면 후퇴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아들 중에 화랑이 있었는데 전쟁 나가고 후퇴를 해버린 거야. 김유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집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 아들 어머니 김유신 부인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유신 집. 응?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진 거죠. 그렇지. 엄마가 무서운 사람 있죠.
그 나중에 크게 될 거야. 그래, 그 범위 크게 될 거야. 틀림없이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이제 손 내도 돼. 크게 되려고 그래. 그리고 김유신이 또 하나 전쟁에 나갔는데, 김유신은 패한 기록이었거든요. 항상 승리를 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연달아 전쟁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와요. 경주에 왔어. 근데 또 전투에 나가야 돼. 그러면 하루에 집에 가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다 집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집에 안 들어가요. 대신에 하인한테 시켜. 집에서 물 한 그릇만 떠와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와요. 그 물을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 물맛이 변함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 가면은 제매정이라고 김유신의 우물터가 있어요. 거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엄격했고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그러니까 김해김 씨 누구였어요? 아, 김해김 씨였어? 그래. 여기에 김유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김해김 씨. 김수로왕의 13대 후손입니다. 김유신이. 그리고 여기 보면 비석이 2개 있는데, 저쪽 비석은 여기 보면은 신라 태대각간 김유신묘, 이쪽 말고는 개국공 순충장렬 흥무왕릉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묘, 일반 사람은 묘, 릉은 왕한테만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 릉자가 묘자로 바뀐대요. 옛날에 물을 부어도 됐는데 지금은 어디 감시 카메라에 쌓고 부으면 잡혀가요. 문화재관리보호법으로. 여기 글씨가 지금은 릉이에요, 릉. 근데 비 온 날은 묘로 바꿔요. 처음에 묘로 팠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콘크리트로 더 씌웠대. 그래가지고 릉으로 다시 후손들이 바꿨대요. 그러니까 더 씌운 그 자리가 비를 만나면 콘크리트가 습기를 머문대요. 그래서 묘로 바뀐대요. 뭐 신비의 뭐 비석이 아니라 콘크리트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세운 비석이에요. 조선시대 되면 김유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0년 뒤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년 전에 여기 누가 묻혔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의 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까 무열왕릉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옆에 삥 둘러서 호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없었잖아요. 왕도 없는데 장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왕릉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유신 묘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하려고, 이 신라 태대각간인데, 각간은 벼슬 이름이고 각간, 제일 높은 벼슬이 각간이에요. 근데 각간보다 더 높이고 싶어. 그래서 대각간이에요. 근데 더 높이고 싶어. 그래서 태대각간이에요. 우리 파워, 울트라, 초강력 파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태대각간이라고. 김유신을 높이고 싶은데 더 높일 데가 없으니까 태대각간이라고 높인 겁니다. 그리고 개국공은 고려시대 때 올려준 거고, 그 다음에 순충장렬 흥무대왕, 흥무왕이라고 김유신이 죽은 다음에 160년 뒤에 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160년 뒤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왕이 왔는데 왕으로 올려줄 때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아들이 왕이 되면은 이 아들이 왕의 피를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아버지로 왕으로 올려줘요. 조선시대 9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닌데, 신한데 왕으로 올려주는 건 딱 한 명. 그게 누구냐고요? 김유신이라고, 김유신. 왕이 아닌데 왕으로 올려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끼리 전쟁에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뻘소리인 거예요. 신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약소국이지만 어떻게 살까라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한 거지,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저 동물 보이는 거 있죠, 동물. 이거? 여기 보이죠? 여기는 12띠 있죠?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순위수레 그래가지고 쥐띠, 소띠, 범띠, 말띠, 호랑이띠 이런 띠 있죠? 띠 12띠를 쭉 둘러놨어요. 그러면 12띠 둘러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3시 10분, 4시 50분 그러는데 옛날에는 띠로 시계를 매겼어요. 지금은 쥐 시간이야, 지금은 개 시간이야 이러면서 자시술시 이랬거든요. 12띠가 있어가지고 24시간 CCTV 보안 시스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김유신은 지키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왕들은 장군 옷 입고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김유신묘는 평상복을 입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띠 무슨 띠예요? 개띠, 닭띠, 고양이띠, 또 자기띠 찾아가지고 자기 띠 한번 쭉 보고